요즘 일 안 하고 그냥 쉰다고 답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 비경제활동 인구, 즉 일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1,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 많죠? 왜냐면 이 통계에는 15세 이상 사람들 중에 학생,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등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건 이 중에서 대졸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작년에 400만 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이는 2005년 15%에서 쭉 상승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확률상 보통 대학교는 취업을 하러 가는 곳이고 졸업하면 일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막상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들이 무려 42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5%나 폭증했는데요. 그 와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 대졸자의 인구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요. 이들은 일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라 하다가 그만둔 겁니다. 특히 이 중에는 주로 사무직, 단순 노무직, 임시직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한마디로 대학 졸업하고 막상 몇 년 일해보니까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다시 취준생이나 교육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졸업장이 있는데도 졸업장이 딱히 필요 없는 직업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계에서는 하향 취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청년층 하향 취업률은 20%를 돌파하면서 역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통계 자료가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과 일자리는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되겠죠.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이 해석 역시 널리 이야기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째서인지 대학생 숫자를 줄이자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주변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자고 말하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대학은 그냥 맹목적인 추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가야지, 대학교 가서 생각해, 이런 말과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안 가는 건 마치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필요한 일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학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을 줄입시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주 심각한 비효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난이도는 전 세계적으로 극악이라고 평가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자신을 갈아 넣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중고 교육의 환경 자체가 대학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도 어쨌든 그 길목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적성이나 열정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힘들게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뺏긴다는 건 아주 큰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확실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데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전문가나 고도의 기술이 있는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쪽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을 해도 그냥 비슷한 업종에서 바로 구직 활동을 해요. 원래 하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이상으로 더 나은 일자리도 잘 없으니까요. 이렇게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을지언정 경제활동은 그래도 잘 합니다. 문제는 공부를 애매하게 한 학생들이에요.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는 단계까지 자신의 학력과 공부 실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을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고등학교 나온 거랑 대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학력이 필요 없는 기술직이 사무직보다 더 급여가 센 경우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대학 좀 다니다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중간에 휴학 한번 해주고 20대 후반 돼서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1, 2년 일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겁니다. 급여도 별로 안 세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아예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창업을 알아봅니다. 심지어 아예 당황하고 방황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바로 20%를 돌파한 하향 취업률과 42만 명에 육박하는 그냥 쉬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바죠. 이게 꼭 한국 사회가 기형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비슷한 문제를 겪는 나라가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하원 의원의 4분의 1이 고졸이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사회의 최상류층 인물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냉전을 거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 잘하는 소련의 인재들에 대항해서 미국도 고급 인재를 더 많이 키워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시작해요. 그 분위기가 2010년대까지 쭉 이어져서 대졸자가 폭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 지난 청년들 중 52%가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거 본전을 못 뽑는다는 거죠. 에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 쌓고 이직하면 결국에는 더 고급 일자리로 올라가지 않냐고요? 아주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이 지난 사람들도 여전히 45%가 하향 취업을 한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구인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워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메워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대학 다녀보면 괜한 사무직 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기술 배우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도전하려는 용기와 성실성, 노력이 필요하죠. 게다가 미국은 고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그걸 안 갚고 기술 배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 많은 대졸자 청년들은 일단 단기직이나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언젠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야지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다 그냥 계속 단순 업무 일자리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부모와 함께 살거나 계속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청년들 비율이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영상에서는 재밌는 분석을 제시하는데요. 원래 미국에서 대학은 상류층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1960년에 25세 이상 성인 중 대졸자 비율은 7.7%에 불과했어요. 특별한 계층이 아니면 대학에 잘 안 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대학은 낭만을 즐기고 상류층 문화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쌓는 곳이었습니다. 졸업하면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얻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학 진학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을 나오는 것과 좋은 일자리 사이의 연관성이 훨씬 옅어졌습니다. 상류층 네트워크를 쌓는 기능도 소수의 인류 대학을 제외하면 사라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대학의 이미지에 빠져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대학을 선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여전히 나머지 사람들과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건 분명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 그런 대학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대학 중 40% 정도는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돈을 비슷하게 벌거나 오히려 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상위 60% 대학에 갈 게 아니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에 가는 게 완전 손해라는 거죠. 물론 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경험을 얻었으면 만족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경험마저 상위권 대학으로 가야 보통 질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상황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25에서 64세 대졸자 비율은 51%입니다. 한국은 55%예요. 이것만 보면 좀 의외네 싶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대학교 훨씬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었어? 생각보다 대졸자 비율은 비슷하네 싶지만 이건 한국이 단기간에 성장한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 분들은 대학에 안 가신 비율이 높거든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졸자 비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999년 미국과 한국의 대졸자 비율은 각각 35, 23%입니다. 한국이 훨씬 적죠. 그런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니 지금은 역전해버린 겁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너도나도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25에서 34세 대졸자 비율은 69%로 OECD 1위입니다. 미국도 많이 높아졌지만 57% 수준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고급 일자리가 많겠습니까? 한국에 많겠습니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미국에서 취업해보겠다고 이민 알아보는 요즘 세상에 한국은 미국보다 대졸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리가요.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이 말도 안 되는 대졸자 과잉 억지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대학은 단순 취업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심 및 인식과 관련된 곳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대학을 덜 가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보다 초등학교 입학을 1년이라도 앞당기거나 교육과정의 1년을 줄여서 사회 진출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도 고등교육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거기다 남성의 경우 군대까지 갔다 와야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청춘이 다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축약해서 청년들이 최대한 빨리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영국처럼 대학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한 가지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정말 많은 대학교 학과들은 4년 교육이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과는 더 심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대학 4년을 다녔지만 솔직히 3년 배우나 4년 배우나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같은 인류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전공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취준하는데 시간 더 쓰거나 학점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4년을 전공 공부 커리큘럼으로 짜놓는 게 그렇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금만 더 빡세게 커리큘럼을 짜면 4년 배울 거 3년에 다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부 공학 계열이나 순수학문 계열처럼 그냥 공부량 자체가 너무 많은 곳을 빼면 솔직히 줄일 수 있는 시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과 쪽 전공이라도 대학 과정을 줄이든 그냥 대놓고 학생 신분 때부터 사회 체험을 하는 걸 장려를 하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을 때는 시간 낭비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좋은데 취업하거나 집안 사업 물려받을 거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학생들끼리 낭만을 즐기고 추억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로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이 된 지금 대학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수많은 낭비적 요소는 곧 사회 전체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뭔가를 준비하는 데에만 소진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게 그냥 쉬는 청년은 줄어들지 않겠죠. 여러분은 지금의 이 교육 구조를 어떻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